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10월 첫 주 어떠셨습니까? 아주 네. 정신이 없으셨죠? 맞아요. 오르고 내리고 맞아요. 오르고 내리고 갈팡질팡 이판저판 정말 네. 아무 대응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해요. 네. 9시 반입니다. 조금 이따가요. 맞아요.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나올 거고요. 또 조만간에 9월에 CPI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경제지표 정말 중요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탐색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판단 내리기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은 아마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 모셔보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그 종목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종복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슬쩍? 이종국입니다. 네. 아, 잘 보이네요. 오늘은 이종복 스페셜입니다. 이종복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네. 전문가님 오늘 에너지 다 털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쭉쭉 빨아 먹을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질문 한 가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휴 때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 전문가님, 연휴 지나고 일단 당장 다음 주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Yes 주시죠. or no로요. 봐야 하는데요. 봐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9시 반에 이따 나올 거 그거. 그렇죠. 그거 보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표 보고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 만드시는. 사실 이제 마켓 예. 10에서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그거 나오자마자 내가 0.03초 만에 분석해서 생방송의 묘미를 느껴드리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기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스터 진단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자, 미스터 진단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 같은 건 없지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어디로 전화해 주는지 전화 번호 좀 알려주시죠. 이제 다 외우실 텐데요. 02-325-8200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연락해서 꼭 말해야 되는 정보도 같이 알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이종복 전문가께 바로바로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종복 특집이기 때문에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 진단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100명이 넘게 네. 함께해주고 계시죠. 저희가 또 이종복 특집이다라고 스페셜 말씀을 드리니까 더 뜨거운 반응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야, 그러면 앞으로 또 200 넘을 겁니다. 네. 자, 보니까 벙벙님, 대한도굴협회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꿈꽃도 귀신 귀신꿈꽃도님께서 네. 오늘 뭔가 하이텐션 스타트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시장이 불안해서 여러분 같이 좀 처져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희가 일부러 좀 텐션을 그럼요.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스터 진단 이래버리면 같이 기분 떨어지잖아요. 누가 봅니까 이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로니의 입세님. 네. 자, 오르고 내리고 하면 재미있는 장 아닌가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지칩니다. 저 그냥 계속 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리는 거 이제 보기 싫습니다. 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오늘 변동성 크겠네요라고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추측을 또 내려주고 오늘 다 계시고요. 조심스러웠죠. 예. 네. 자, 그리고 뭐 위에 마로니 입세님, 미경 박님, 왕눈이님, 꽃방우님까지도 뀨뀨니님도 오늘 뭐 초반부터 정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분들 모두 만족스러운 진단과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부와 2부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거든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께서 예. 왜 따라하시는 거예요? 왠지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만 열심히 하려고 알겠어요, 했는데. 예. 자, 이 꿈꽃도님께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수 가격이요 36,000원이고요. 15%에 오늘 1등인가요? 크크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1등이에요. 1등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요거 뭐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뭐 매수가와 종가가 뭐 거의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 에너지 관련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에너지 올라갔는데 뜨거워요. 에너지 뜨겁습니다. 이렇게 바짝 불타다가 이거 다 소진됐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한번 이종복 전문가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말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주 잘 사셨어요. 제가 진짜 그 종목 진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들어갈까요? 자, 한국가스공사. 물론 뭐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다 요새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원상태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 좀 하셨지만은 이 주식의 특징을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47,500원에서 5만 원 가면 밀리고 32,500원에서 33,000원에 오면 올라가고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지금 타이밍은 오르락할 타이밍에 걸렸습니다. 잘 사셨고 매수가 36,000원 15%. 이제 오늘 방송은 이종복 혼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타로다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유일 에너테크인가 요거 질문했을 때 제가 막 웃고 막 박수치고 했던 요 부분이 오늘 마켓텐에서 제가 얘기할래다가 왜냐면 마켓텐에서는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지나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에요. 한국가스공사가. 근데 이거 어쨌든 뭐 요새 올라갔고 그때 그 당시에 그림 그려줬던 대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을 겁니다. 다만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저는 지금도 저 미국장이 15,000원에 붙어가지고서 횡보하는 게 진짜 방송하면서도 긴장되거든요. 여기서 과연 241선 찍고 이게 30분 각에서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 쏠 거냐? 아니면 여기처럼 여기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밀 거냐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겠지만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파가 1, 2, 3, 4, 5, 8로 가는 거라 여기 어디서 저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CPI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CPI가 시장에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으면 여기처럼 위로 확 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요걸 꼭 감안해야 돼요. 오늘 종목 진단 들으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좀 같이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짜리로 올라가는 마디가 만들어졌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완벽하고 추세 패턴도 완벽하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원 수준으로 살짝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 만약에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여유 자금이다. 상관없다. 4만 원 이상에 갔을 때 매도하실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종복이 지금까지 종목 진단 여러 가지 한 거 중에 점수로 얘기해 드리면 굿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처음이죠? 이종복 전문가께서 이렇게 예. 아주 스무스하게 네. 점수까지 매겨주셨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종목이지만 잘못 네. 샀다. 타이밍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오늘은 뭐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점수가 10점 또는 100점이었으면 좋을 텐데 굿! 그 숫자가 아니었다는 뭐 거. 좋은 거 맞겠죠, 전문가님? 이 의미 얘기죠. 괜찮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굿! 예. 받은 종목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채팅창 통해서도 네. 꿈꽃돈님께서 기분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칭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종복 전문가께 칭찬받았다고. 그렇죠. 이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하시죠. 예,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저 혼자니까 예. 퍼펙트
원더풀 이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은 아, 이게 아니라. 시청자가 사도 돼요. 오, 그래요. 매수해도 된다라는 지난번에 정도. 유일 에너테크가 그런 의미였었죠.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했었죠. 그런 자, 거. 이종복 전문가님에 대한 이런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단기, 이종복 중기, 매뉴얼. 장기 그리고 good, perfect 이런 거 나오는 거 오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퍼펙트 종목 한 가지쯤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바라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렸고요. 예. 꿈꿔도 귀신 꿈꿔도님께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도 해주셨어요. 네. 자, 뭐 다른 분들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 정말 어려운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로 이 시간 금요일 밤에 저희와 함께 좀 즐겁게 시간 좀 보내시고 그렇죠. 근심 약간 좀 덜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진단도 같이 받아가시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앞으로의 전략 수정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지금 뭐 벙벙님께서인가요? 누구죠? 남철 남성남 아닌가? 나타나님께서 저희 뭐 나타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태어나신 거죠? 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만큼 저희가 네. 열심히 또 이 시장 분위기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합이 자, 잘 맞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예. 종목 진단 뭐 많이 기다리실 텐데 계속 가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야,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예, 꽃방호님께서, 이종복 전문가님도 아실 거예요. 예, 100%의 비중만 담는 사람. 그렇죠. 오늘도 무조건 뭐 100%겠는데. 그렇죠. 오늘도 뭐 아니면 도로, 바로 이 종목입니다. 뭐죠? 기아가 기아, 네. 자동차를 주목해 주셨군요, 그렇죠. 이번에. 예, 기아를 7만 네. 원에 사셨어요. 10만 원에. 7만 원. 7만 원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수익이 살짝 난 상태고, 예. 당연히 100%고, 그리고 이제 저 단타 안 합니다. 에?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10년을 보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꽃방울님 잠깐만요. 꽃방울님. 예, 차라리 단타를 한다고 하세요. 저 꽃방울님 전화 좀 예, 연결해 주세요. 아니 3일 아니면 10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10년을 한다라는 건 우리 전문가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서 예. 기아의 매력을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 나왔지만 많이 밀렸잖아요. 예. 그렇죠. 자동차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기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질문하신 분은 운이 좋으십니다. 왜요? 왜냐면은 예. 10년 볼 주식이 아니죠. 이 주식은. 제가 실력껏 진짜 전문가의 사명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기아하고 현대가 주식 시장이 우하향으로 꺾일 때 주식 시장은 선물로 얘기해 드릴게요. 448.1인가 찍고 지금 290대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종목은 10만 원을 찍고 보다시피 9만 원이 여기가 종합이 442지점 정도 되거든요. 종합이 442지점이고 지금 종합이 290인데 7만 원. 이것은 아까 한국가스공사가 32,000원에서 47,000원짜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은 27,000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5배가량이 올라간 상태라는 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이 만약에 기아가 이런 식으로 같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같이 빠져서 이쪽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 10년 원더풀. 근데 종합은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기아는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없으면 종합이 반등이 나와도 이 주식이 못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마켓텐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은 우하향인데 주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반등으로 갈 때 일정 부분까지는 먼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년 볼 주식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10년을 보신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인공지능, 자율주행, 저는 전기차를 지금 10년 보라고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차는 10년을 볼 주식이 아니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NFT 기반형, 그 다음에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을 보고 하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안 나지만은 이 금리 사이클 지나고 경기 침체 사이클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 기간 중에는 모든 주가가 나락으로 가겠지만 아까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전쟁의 목적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기아는 최고의 팀에는 틀림없고 오늘 5위 확정쳤냐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최영우가 홈런 치면서 8대 1까지 봤는데 8회까지 기아가 최고의 주식이고 야구도 5강을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10년을 보는 게 아니고 7만 5천 원 정도 들어주면 매도하고 10년 볼 주식은 미래지향적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보다 좀 먼저 올라갈 때 네. 이런 방향성 미리 예측하면서 7만 5천 원입니다. 10년이 아니라 네. 10년 전에 7만 5천 원 가면 이제 네. 그때 기아를 잘 빠이빠이 하고 나오자고 말씀하셨고, 이 10년을 딱 보실 정도의 안목에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린 이런 섹터들, 마켓10에서도 항상 얘기하세요. 로봇? 네, 뭐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힌트도 그 또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꽃방울님께서는 10년용 따로 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였습니다. 자, 꽃바구님 종목 진단 기다리시면서 받아보시면서 네. 또 본인의 지금 이 투자 10년이라는 세월 좀 믿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뭐. 난 이제 지쳤어요 단타 기다리다 지쳤어요 졌어요 단타. 땡벌 아닙니까? 예. 저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자님 세경 하이테크 한 애경님 코스모 화학 네. 이렇게 뭐 종목 진단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계속 하지만 네. 종목 진단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전화하십시오. 네, 02-325-8200으로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나타나님, 잉치킨. 로봇에 대해서. 정말 주제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 방송해야 되는데 다 이게 채팅창에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참. 자, 일단 그러면 또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니군요. 오.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전화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지금 돼요. 네,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세요. 예.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현대위아.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102,000원에 15%요. 102,000원에 15%요? 네. 그러면 요거는 좀 매수하신 지가 되셨네요, 제법. 그러네요. 네, 좀 일- 오래됐어요. 예, 1년 더 넘으셨죠. 창피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게 네, 요즘에 괜찮아요. 네. 이렇게 믿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는 61,1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조금 답답하셨던 건 최근에 이제 현대위아 가나보다 했는데 맞아요. 시장이 다시 밀리면서 같이 밀리니까 실망감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네.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세요? 이거를 좀 뭐를 타도 될까 하고요. 아니면은 좀 길게 가져가면은 본전까지 올 수 있나 해서요. 네, 오래 가져갈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확신만 있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위아 이제 어떤 전략으로 봐야 좀 현명한 대응이 될지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이종목 전문가님, 뭐 현대 기아 차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근데 너무 높을 때 사셨어요. 네, 반대로 맞습니다. 방금 전에 기아는 네. 최근에 사셨는데 네. 현대위아 10만 원대거든요. 10만 2천 원에 15%. 좀 길게 좀 보유하면서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부처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유, 이분 제가 전화 통화 들어보니까 좀 차분하신 것 같고 길게 보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굿. 괜찮아요. 근데 현대위아를 추가 매수 15%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가 분명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2천 원을 그냥 10만 원 잡고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에 추가 매수를 했다 치면 단가가 7만 5천 원으로 떨어지고 비중은 30%지만 이 주식이 7만 5천 원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종목 진단이 되는 거고
이거 질문하신 분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주식인데 종목은 그런 어떤 흐름인데 이 변동성이 이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이런 것을 좀 봐시면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저는 이거 물탈 생각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대위행 같은 주식은 손실이 났을 때 손절매를 하는 게 아니고 손에 쥐가 나요 지금.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현대위행 같은 주식은 내가 매수를 잘못한 걸 좀 반성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주식이고 이게 한때는 20만 원에서 원형 바닥으로 돌다가 아까 진행자들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가려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이 빠지면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장이 다시 돌아가도 주식 시장이 세게 돌아서 크게 올라갈 때 이쪽 자동차가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안 빠진 것 때문에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품주들이 움직이면 좋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개별 잡종목이 아니죠. 최근에 개별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기똥차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날아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에 올라간 것도 없고 어떤 특정 뉴스와 모멘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리까리합니다. 요점이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주식은 손절매할 주식은 아니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 주식인데 이 주식은 종합이 2020년, 2019년에 나락으로 갔을 때도 5만 원을 안 깼고 이번에도 5만 원을 찍었거든요. CPI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 가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 만약에 더 약하게 갔을 때는 5만 원대라는 것은 5만 9천 원도 5만 원대고 5만 1천 원도 5만 원대지 않습니까? 5만 원 후반대에 그러면 5만 9천, 8천, 7천, 6천. 5만 초반대에 그러면 5만, 5만 1천, 5만 2천, 5만 3천. 5만 중반대 그러면 5만 5천. 요 정도는 기본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5만 후반이다, 5만 초반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요런 게 아까 이건 진행자 말대로 이종복 사용 설명서. 그래서 결론 5만 원대에서는 현대위아 추가 매수 타진 양호하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을 좀 봐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하셔라. 그리고 가져가다 보면 아무리 못 가도 이 주식은 8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렇게 진단 드리고 이 주식은 낫배드, 나쁘지 않은 종목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대위아 not bad 종목이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다 정도면요 손실 볼 종목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길게도 손실만 안 본다면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셨죠. 그렇게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 같아요. 자, 다만 이 종목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낮아져서 앞자리 5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 네.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그대로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가 7만 원대 정도로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못 가도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참고가 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 좀 많으셨죠, 사실 이 종목. 야, 걱정이 많았어요. 네, 이런 전략들 근데- 참고하시면 예예. 그런데 지금요, 좀, 러시아하고 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전쟁. 핵을 쓴다고 하니까 그게 네. 불안해요, 계속. 그래서 지금 그냥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지금. 네, 불안한 요인들이 사실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이 조금 더 흔들림이 오히려 나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할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감안하시고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한마디 하시겠네요?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네. 지금 이분이 러시아 그 핵 얘기 나온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참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어떤 그분이 말씀하시나요? 젊었으면은 핵을 안 쐈을 거예요. 근데 좀 핵을 쏘면 다 죽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핵 쏠까봐 두려워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까지 이종목 전문께서 우리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의 마음 좀 달래주고 계시네요. 네. 아, 갑자기 또 웃음 짓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유, 이제 맘 놓고 예. 웃음이 나와요. 이제. 연휴 잘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네. 만약 연휴 보내시고 나서 나중에 또 걱정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또 전화 주세요.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달님.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 위아까지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야, 마지막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야, 오늘 네. 그 종목은 낫배드였지만 전체적인 진행 자체는 퍼펙트였다. 원더풀이다. 아,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2분 전입니다. 네. 2분 중요한 고용과 관련된 2분 전이라서 우선 다음 종목을 하면서 중간에 한번 30분이 돼서 나왔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김태수님께서 NK맥스 어허. 올려주셨어요. 16,000원이고 비중을 이제 20% 정도 담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지금 12,600원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NK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지금 NK맥스 내용부터 들으면서 잠시 후에 고용지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 28분 55초인데 NK맥스라는 주식 이게 AT젠인가 AT센 해가지고 이종복이가 되게 선호하고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이것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배워야 산다에서도 급등주 패턴으로 얘기했었고 막 이렇던 주식인데 다 좋아요. 이번에 그 뭐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알츠하이머 관련 주식 그 하루 폭등하고 막 그랬을 때도 이 주식이 원래 세포치료제 관련주인데 그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이상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왜냐면은 이쪽 제약 섹터나 이런 쪽은 지금 30초 아직 나오기 전인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제약주 쪽은 자, 지금 10초, 20초 남았으니까 일단 저 고용 나오는 거 보고 갈까요? 일단은 문제될 게 없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고용 나오는 거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3초예요. 괜찮죠? 예. 오. 아, 나왔습니까? 땡 나옵니다. 아, 오 나옵니까? 마이 갓.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나오냐 함께 봐야 제맛이다 하면서 예, 이 나가지 지표 말라고. 나가는 거를 상당히 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채팅창에서도 지금 벙벙님 제가 같은 오마이갓이 경우에는 먼저 네.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나왔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보세요. 아까 마케텐에서 얘기한 게 이거였거든요. 예상 상회했네요. 3.7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3.5로 엄청나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쪽 비농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보면 지표가 이전보다도 높아지고 전년비 대비해서는 낮아졌고 평균 임금이 떨어진 건 긍정이고 이 정도면은 폭락장은 나오진 않아도 이 실업률이 3.5라는 것 때문에 이 실업률이 3.5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진짜 좋다라는 반증인데 미국의 그 실업자들이 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려줬죠. 진짜 실질적으로는 일을 안 하거나 출근을 안 해도 경영 입장에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실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느껴지는 거죠. 이 지표도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진짜 경제 좋은 거 맞는 거고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 되는 거죠. 어제까지 70 몇 프로였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실시간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이게 1시간 늦은 데이터랑 일단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오마이갓입니다. 이것은 오마이갓. 그럼 다음 주에 CPI가 문제가 될 텐데 이 77%까지 올랐네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시 77%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고용이 확실히 미국이 지표가 좋긴 좋아요, 여러분. 지표가 확실히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좋은 지표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안 좋아야 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떠안고 있는 거라는 거.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명목상으로. 체감하고 명목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인드 와치인데 77%. 그러면은 말 그대로 3.75에서 4%대가 이건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CPI도 이제 나올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준비한 걸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업률이 보세요. 2022년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업률이 2022년도에 처음에 2%대가 3.7로 올라왔다가 지난번 잭슨홀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3.8이에요. 만약에 오늘 지표가 실업률이 이게 만약에 3.8로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하거나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못 해버리는 거죠. 연준에서 3.8로 다 예측을 해놨으니까. 자기네들이 상한선을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3.5로 떨어져 버렸네. 이래버리면은 금리를 크게 올리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빠지면서 CPI를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중기적으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저점이 잡히면 오히려 연말장으로 갈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인데 CPI 보고 이제 결정되는 거고, 중기 장기적으로는 연말장의 기대감이 좋아진 게 더 맞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임금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요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면서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표는 중립이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죽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다렸거든요. 9시 반에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의 순간적인 해석,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미리 맞는다는 거죠. 네. 미리 맞고 나중에 이제 연말 되면 약간 좀 발 좀 뻗고 좀 편하게 지내보자. 전문가님의 쉽고 빠른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 미스터 진단 오신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런 콘텐츠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뭐 나오자마자 바로 해요. 철저하게 이종복 전문가님의 공이죠. 자, 그러면 NK맥스 아까 저희가 끝까지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김태수님께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김태수님도 이거 듣고 좀 네. 이어달라고 좀 하시니까. 태수님께서 보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워낙 존경하는 이종복님 편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황도 궁금하거든요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큰 네. 그림 저희가 그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NK맥스 좀 집중해 볼게요. 전문가님. 예, 이제 NKMX 들어가기 전에 딱 15초만 얘기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미국장이 나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야간장 안 빠지잖아요. 이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용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사라져버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다만 이따가 이제 미국장 열리고 이종복이 마무리할 때 또 마지막 코멘트에 미국장 상황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시간. 자, NKMX로 갈게요. 자, 그래서 NK맥스가 세포치료제에서는 뭐 최고고, 요번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었고, 패턴 자체도 쐐기형 패턴인데, 보다시피 증거금 100%짜리고, 기업 내용을 보시면, 물론 뭐 제약주들 대부분이 적자 확대 종목이고, 제가 이 주식을 2018년도에 좋게 얘기할 때도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익을 한 번을 못 내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한 번을. 그리고 뭐 텔레비 스포츠 채널 아시죠, 여러분? 그 스포츠 채널에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한 3년인가 2년 전에. 보시면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고.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빠진다. 그러면 이런 건 유상증자를 받는 주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장기 투자용으로. 다만 지금 재무구조상 좀 현금이 딸리는 것 때문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은 게 부담인 거죠. 그 두 가지 요인만 케어가 되면 저는 이 주식은 장기 투자 무방하고, 회사 측에서 어쨌든 그거 허위 사실이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오라는 기사가, 반박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네들이 반박 기사까지 냈어요.
그러면 당분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는 안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 현금성 자산이 없는 제약주들은 항상 그거에 시달리게 되니까 일단은 잘 지켜보시면서 가게 되면 중기적으로, 중기 이상적으로 매수하신 가격에서 17,500원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려 한다. 매수세가 좀 약화되면은 이 주식은 조금 세게 빠지면 11,000원대로다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감안하셔서 1차적으로는 좋은 주식이고 장기 투자가 될 만한 주식인데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유상증자 뉴스에 자꾸 시달린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꺼려할 염려가 있고 누군가가 그 일반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의도도 보인다. 나는 이 주식을 좋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16,000원에서 17,500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는 좀 하시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지금 타이밍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젠백스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젠백스가 요거까지 요번 제가 종목 진단 시간에 미국장으로 넘어간 걸 좀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와, 종목 진단하시다가 잠깐 다녀오셔서 이것도 운이에요. 야, 김태수님께 서비스 하나 또 더 예, 주셨습니다. 이게 신청을 딱 하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네. 있다. 우선 상단 17,500원 그리고 하단 11,000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네. NK맥스도 뭐 좋은 종목이겠지만 또 여기에서 젠백스까지 한번 고려해 보자. 젠백스. 네, 적어놨습니다. 네. 적어두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NK맥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 잠깐 보니까 네. 벙벙님께서 오늘 진짜 개 타셨네요. 와. 오늘 종목 진단 들어온 종목 중에 다 걸려요. 벙벙님께서 신청은 안 했는데 탁 갖고 계시대요. 아니, 지금 방금 진단 도와드린 NK맥스까지도 네.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자, 소리 없이. 오늘 뭐 벙벙님께서 아주 이득을 많이 가져가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뭐 대한도굴협회님, 워후, 숏으로 짭짤해요. 매매 종료. 아주 오늘 기분 좋은 밤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나다님, 미래 나노텍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마로니의 입세님, 포트에 세 종목이나 네 종목만 둡니다. 비중은 25%에서 50%까지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님의 감사의 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택배, 예. 이 종목 사실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매수 가격 좀 볼까요? 132,000원. 현재 주가 보세요. 83,200원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비중이 25%신데 네. 아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걸 신청하셨군요. 그렇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꼭 진단 부탁해요. 이런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차트 보세요. 저 끄트머리 최근 장에 5밀리언. 8월 중순 정도 이후에 예. 지금 단기간에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떨어지기 직전 가격이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SOS 신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CJ 대한통운인데 이 8월 중순 이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좀 구조가 되겠습니까? 와, 이건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이라도 이거 누가 누르나.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목 진단 해드릴 때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판단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통운을 보시면 이게 계속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실적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왜 이 주식에만 자꾸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지? 경기 침체 우려 뭐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러면은 뭐 조선주는 왜 올라가는데? 야, 이 주식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대한통운이 보다시피 10년 동안 상승했어요. 10년 동안. 보십시오, 여러분. 2002년도 2,000원대 찍고 2016년도까지 올라가고 아까 진행자들도 얘기했듯이 작년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코로나 특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이게 코로나 특수의 이 고점을 넘어갔었어야지. 이 고점을.
코로나도 안 됐을 때 주가가 23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식인데 코로나 특수해서 이거 못 넘어갔을 때 의심이 들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 보이죠? 지나고 나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CJ 대한통운 그러면 뭐 예전에 뭐 한진해운도 그랬고 제가 얼마 전에 한진칼 종목 진단도 해드렸고 지금 이쪽 그룹하고 이쪽 종목들이 자꾸 이게 좀 느낌이 좀 쎄합니다. 거의 왔어요 이게. 근데 비중이 25%니까 만약에 이런 주식이 비중이 작으시다면 차라리 저는 이것은 10년 상승하고 지금 몇 년째 빠지면서 다 거의 밀려 내려왔고 대한통운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안 되는 회사 대빵.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는 그래도 대한통운 아닙니까? CJ 대한통운. 뭐 가벼운 뭐 그죠? 자전거 배달하고 막 이러는 회사들은 날아가는데 이런 주식이 안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해서 어쨌든 과매도권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억지스러워 보이는 어떤 냄새가 나고 일부러 누군가가 주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형국이다. 뭐 요새 네이버 카카오 나락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쏟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좀 그러네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물류의 넘버1 주식이고 이 물류에 있어서 대한통운 빼면 안 되는 거고 단점은 코로나 특수에서도 신고가를 못 간 거에서 이 주식의 어떤 약세를 거기서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성장주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8만 원을 뭐 깰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격 법칙도 우리 마켓텐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주가가 어이없게 10만 원을 깨고 밀려서 8만 원까지 왔다.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비중이 작으면 더 사라고 하고 싶은 종목인데 25%를 이미 들어갔으니까 30% 이상은 채우지 마세요. 30% 이상은. 8만 원 언저리 정도에서 시장에 따라 좀 부침은 나올 수는 있으나 10만 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종복의 20년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이 말씀 들으시고 추가 매수를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견디시고 10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마켓텐이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진단을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망, 던지기에는 너무 늦었고 8만 원 초반 내지는 살짝 깰 수도 있지만은 10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것은 반반 치킨. 치킨 반 양념 반. 반반 치키면 나빼드 정도인가요? 아니, 비슷한 좀 건가요? 살짝 이제 위험성도 충분히 있고 아. 또 올라갈 수도 좀 더 있고. 밑에, 조금 더 밑에. 좀 더 밑쪽으로. 알겠습니다. 언더퍼폼. 자, CJ 대한통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너무 같습니다. 단시간에 너무 네, 떨어졌어요. 저렇게 많이 네. 떨어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좀 내려왔다는 점. 그렇지만 여기서 완전히 무너질 주식은 아니라는 점. 그렇죠. 8만 원을 조금 밑돌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는 10만 원 위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 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30%를 비중을 넘기진 마시면 5%밖에 좋겠다.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비중 너무 확대하지는 마시고 이런 점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CJ 대한통운 살펴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전화 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또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 들리나 저희의 봐요. 사랑이 아직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는 동안 잠시 유튜브 채팅창 좀 다녀올까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와주고 계십니다. 정희님 아니면 무쏘님까지도 와주셔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여진희영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네, 계시는군요. 이종복님의 화끈하고 명석한 종목 진단에 빨려듭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진희영님께서도 같이 종목 진단 보내주세요. 저희 지금 이제 막 1부 마무리할 시간 조금씩 그렇죠. 다가오고 있는데 네. 2부라는 순서가 이만큼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기다려 주시면서 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자, 연결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소장님 잘 들리십니까?
오늘 전화 연결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를 네, 저희가 그 제작진이 종목 알려주시면 제가 종목 진단 바로 요청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누스랍니다. 지누스. 네, 지누스고 7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비중은 20%. 제가 이거를 지금 막 차트를 보니까 77,000원대가 언젠가 아이고. 주봉으로 봐야 나와요. 77,000원이면 거의 작년 거의 12월 이제 네. 막 무렵 이때 쪽부터 해서 지금 미끄럼틀처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한데요, 지금? 네네. 계속해서 이 음봉 한번 터졌을 때 그때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크게 한번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또 시기가 됐었는데요. 예. 자, 지누스와 관련되는 고민이 참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내려갔죠? 제가 예. 종목 진단을 하면서 그 공포 심리라고 하나요? 저는 IMF 때도 그런 게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그런 게 없었고, 유럽 신용위기 때도 그런 게 없었고, 코로나 터져서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갈 때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진단을 하면서 그 공포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주식을 아까도 그랬고, 77,000원에 샀는데 34,000원 네이버 같은 거 저 한 30층, 50층에 있는 분들은 야,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시장을 참여할까 아니면 버틸까? 이 종목 같은 사람이 옆에 있지도 않을 텐데 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딱 보니까 이게 현대백화점이 M&A해서 계열사로 넣은 주식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 CJ 대한통운하고도 마찬가지로 그 물류 얘기도 많이 좀 나오고 실적도 좋고 기존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누스 미국 내 물류 교란으로 인한 실적 부진 전망. 지들이 미국에서 뭐 물류 교란이 일어나서 이 주식에 실적 부진될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의 빅딜 지누스 소송 잡음의 실적 주가까지 울상. 그냥 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딱 봐도 자, 아까 어떤 주식 제가 NK맥스였죠. NK맥스 진단해 드릴 때 재무 분석에 가가지고 현금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만 갖고 있는 현금만 2천억이 넘어요. 갖고 있는 현금만. 그리고 이런 어떤 방어주 성격의 주식이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성장주도 아닌데도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재무제표상으로다가는 그렇게 되게 위험한 게 없어 보이는 주식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이익이 매출이 8천억일 때 9천억일 때 수준밖에 안 되죠. 매출액은 8천억에 비해서 1조 2천억이면 4천억이 늘어났는데도 별도로 봐도 그러네. 그죠? 딱 문제가 이렇게 빠지는 주식은 재무제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주가 자체로 보시면은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죠. 19년, 20년, 21년 분명히. 그 다음에 21년 12월, 22년 3월 적자로 들어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이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사그라들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타지는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2021년, 19년, 21년도에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밀리는 거고 자꾸 아까 잡음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잡음이 나오니까 밀리는 거죠. 주가가 움직인 거를 봐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봐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장난친 거 눈에 보이죠? 여기. 그죠? 2015년도에 이렇게 쭉 올려서 이게 이제 뭐 감자를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본 차트 환경으로 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맞네. 액면 병합 권리락. 그죠? 작업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왔고 시세를 주고 그죠? 적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돌았으니까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문제인데
퍼도 10밖에 안 되고 EPS가 3,000이고 와 이게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는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기가 막힌데 주가는 좀 그러네요. 그죠? 나와 있는 성적은 정말 좋은데 주가가 그렇다. 적자가 늘어나다가 이제 적자에서 돌았다. 그럼 반등 나올 수 있고 7만 원대니까 아무리 못 가도 5만 원대 이상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가시다가 비중도 20%면 됐네.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대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고 일단 5만 원까지는 반등 타진 기대는 있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세서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을 두고 움직일 것 같다. 적자를 벗어나고 있는데 잡음이 좀 나온다. 그게 단점이다. 요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비중이 만약에 작았다면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5만 5천 원 수준 정도에서 팔 때 본전 정도 될 정도의 비중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갖고 가시면 5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정도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지누스 계속해서 7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5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지누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한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진단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